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성태인입니다. 오는 11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21년 만에 연금개혁 등 정치적 이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는 등 경제 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 공급 등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아들, 딸의 행복을 위한 4+1 개혁의 완수입니다. 4+1 개혁의 완수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4대 개혁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인구 위기 극복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생아, 혼인 건수 반등 등 긍정적인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 잡고 우선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개혁도 현재 추진 중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법제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 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미래 세대가 공감하고 현재 세대의 노후 소득도 두텁게 보장하는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연공 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중고령자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 고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2학년까지, 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원 자격, 설립, 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 개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계적 도입과 지역의 대학 산업계와 협력한 특성화고를 육성해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연간 2조 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넘기는 라이즈 체계를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것입니다. 글로컬 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인재의 양성을 더욱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입니다. 이런 개혁의 결실을 토대로 민생 경제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전해지도록 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하여 그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힘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재기 등 맞춤형 지원도 세심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 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여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금융, 재정, 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육성 방안을 더욱 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국가적 책무인 약자 복지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복지는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의 격차로, 기회의 격차가 생활의 격차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그리고 인구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가 비교 우위를 살려 지역 산업을 키워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훌륭하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가 그 중심입니다.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와 문화 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습니다. 지자체도 이에 걸맞게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진정한 지역 주도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 정책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입법 과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정책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주요 계획을 보고드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나요? 네, 배포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2023년은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1인당 GNI로 일본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민간주도 시장경제로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하게 됐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상 중 하나인 S&P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1.6%,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됐었던 10월은 1.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OECD 평균 4.4%에 비해서 크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성장 등,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성장 등 한국의 경제 성과를 OECD 35개국 중에 2위 정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견조한 경제의 펀더멘탈, 그리고 건전 재정의 기조, 그리고 과감한 국채 외환시장 개선을 통해서 세계 국채 지수에 2024년 10월에 편입에 성공을 했고요. 실제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국채 투자 자금이 약 75조 원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 지원이 중산층 육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66.6% 정도였던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2023년 69.2%에 달하고 있고요. 2018년 60.7%였던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62.6%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3.8%에서 2023년 2.7%까지 낮아졌습니다. 중산층 육성엔 자산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를 2025년 3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공매도를 전수점검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 관련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가 이루어져서 2025년 3월 이후에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 상태에서 공매도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완화시켰고 202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0.2%에서 2025년에는 0.15%로 인하된 상태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회복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서 기존 30조에서 40조 원, 그리고 이자 환급 대환대출을 한 2.3조 원,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을 298만 명 진행시켰고요. 3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 경제 역동성 제고 등을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수출 최고치 지속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수출은 역대 1위였고요. 6,836억 불이었고 2024년 올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에서 수출은 증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2023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해서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9.1% 증가해서 5,662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2023년 327억 달러로 연간 수치로는 역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는 252억 불로 9월까지 실적 기준으로 현재 최대 실적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5.2%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 순방을 계기로 여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한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초격차 우위를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차량의 최초 수출 성공,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계속 달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전략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도 해소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 전략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출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민생 경제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꼭지를 보시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에 방산 수출 규모가 72억 불 정도였고요. 2022년에 173억 불, 그리고 2023년에 135억 불로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2년 반 동안에 약 308억 불의 수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의 대상국 그리고 방산 수출의 품목수도 크게 늘어서 2022년에 4개국이었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3년에 12개 나라 6종이었던 방산 수출 품목 역시 12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 원팀으로 대형 산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여서 호주 호위함 사업, 캐나다 자문수합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시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던 것을 중지하고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중단시켰습니다.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축소해서 공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서울의 집값은 8.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보도에서 이제 상승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강남 아파트 단지 등이 과거 고점을 넘어선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2024년 4월 대비해서 2024년 9월에 전국은 12.1% 하락한 것으로, 서울은 8.3% 하락한 것으로, 강남 3구는 0.8%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택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주택 시장에서의 안정화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택지 확대, 재건축 촉진 등 공급 확대를 지속해서 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약자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을 정말 어려운 분들의 초점을 두는 복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약자 복지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으로 최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복지를 구현한다는 개념에서 여러 복지사업,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로 인상을 했습니다. 생계급여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연평균 8.3% 인상을 했고요. 이 인상 폭은 41만 원, 41.5만 원인데 41만 5천 원인데 지난 정부의 5년 인상액이 19만 6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7년 만에 생계급여를 선정하는 기준도 상향시켜서 기존의 기준 중위 30%에서 32%까지 지급 대상을 선정 기준을 상향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152만 명에서 168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기초연금도 인상해서 2022년에 30만 8천 원에서 33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고,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신설하는 등 취약한 청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약자 복지 2.0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 혁신 기반도 계속 조성해 나가고요. 노년,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대학생 장학금을 3종, 학비, 생활비, 주거비 형태의 패키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기회의 사다리 구축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해서 기존의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수준으로 늘렸고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역시 기존의 14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또한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설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그리고 혼인 출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상향 등으로 2030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상향해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꼭지를 보시면 GTX를 통해서 출퇴근 시대를 30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TX 최초 개통을 통해 수소 동탄 이동 시간을 70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GTX ABC 연장, DEF 신설 노선이 2024년 1월에 발표가 됐고, 지방권 GTX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 착수와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권 CTX 민자 적격성 조사, 대구 경북 신공항 광역 급행 철도 예타 통과 추진, 5차 철도망 계획에서의 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해서, 또한 철도 지하 선도 사업 선정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시대 관련해서는 아홉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시대 관련해서는 지방 주도형으로 4대 특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과거의 분절적인 추진 체계를 통합한
지방시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4대 특구가 되겠습니다.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역 스스로가 발굴한 비교 산업, 우위 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기회발전 특구가 1차로 8개 시도가 지정이 됐고요. 2024년 2월과 2024년 7월에 교육발전 특구가 1, 2차로 56개 지정이 됐고, 도심 융합 특구가 5개 광역시 기본계획 승인이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고요. 문화 특구가 13곳 예비 사업을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4대 특구가 조속히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대구, 경북 통합 등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또한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앙 권한 사무의 지방 이양 역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초격자 확보를 위한 기반을 지금 조성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622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착수를 했고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2024년 5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12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첨단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또한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첨단 분야 기업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포함해서 15개 국가 산단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역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리금융, R&D, 인력 등 지속적인 지원, 기업 투자 환경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규제 역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11번째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원전 르네상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단되었던 원전 건설이 모두 다 이제 재개가 돼서요. 신한울 3, 4호기 재개가 이루어졌고 기존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가 추진되는 등 탈원전이 종식되고 있습니다. UAE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이 2024년 7월에 선정이 됐고요. 또한 이외에 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 계약자는 아니고 이제 같이 협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8조 7천억 원 규모의 원주 일감을 발주하고 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 또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원전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대한 MOU가 가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전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원전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생태계 고도화 등 이행 계획을 반영해서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역시 수립 및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의 적기 준공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SMR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제2, 제3의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보시면 이제 12번째가 되겠습니다. 3대 게임 체인저 및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대 전략기술, 50개 중점기술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에서 22년 감소하고 22년에서 23년 그래서 계속 감소를 했고요. 녹색 산업과 관련된 수주와 수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첨단 반도체 등 각종 전략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무탄소 에너지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고 그린 산업에서의 수출과 지원 역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1톤급 실용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의 세계 7번째 발사에 성공이 이루어졌고요. 다누리 달 탐사 임무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2024년 5월에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고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등 뉴 스페이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발사체, 인공위상 반복 발사로 민간 중심의 우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4번째로 노동개혁 분야를 보시면 노사법치의 확립으로 근로 손실 일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전에 춘투, 아마 하투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게 감소했고요.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가 이전 정부의 평균 대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서 크게 노사 안정화가 이루어졌고요. 역대 정부 최초로 노조회계의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노조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 일육아 병행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3법 등을 통해서 근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습 체불 사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은 대개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변화 정도에 그쳐 있었는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수 조정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의 차등화, 그다음에 지급 보증의 명확화 이런 부분들, 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온 작업들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유법통합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퍼블릭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필수 의료 보상,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개혁 과제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2차, 3차 여러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서 국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저출생 방전의 청신호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의 신설 확대,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및 특례 대출 등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노력, 또한 일가정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의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을 해서 월 150에서 최대 250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해서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신설해서 지원금 인상해서 월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 양육과 관련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청약 요건 완화, 공공 임대주택 거주 지원 등에서 결혼을 하시거나 신생아를 출산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내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 전체의 컨트롤 타워를 위한 인구 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요 정책 성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네.